만약 여러분이 발 뒤꿈치 각질 때문에 매일 욕실에서 발을 박박 밀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당신이 깨끗해지려고 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발 뒤꿈치 피부를 조용히 찢어놓고 겨울만 되면 피가 맺히는 갈라짐과 통증으로 당신을 10년 더 빨리 걷기 힘든 발로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발각질 제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세 가지 최악의 발관리 습관이 각질을 딱딱한 보호막에서 피부를 찢는 흉기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품 광고의 편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 통증 없이 걷고 밤에 쥐가 나지 않고 겨울에 발이 갈라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남들이 잘 말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만 봐도 비싼 발크림을 바르고 발각질 제거기를 사서 열심히 밀었는데도 발 뒤꿈치가 더 딱딱해지고 하얗게 일어나고 갈라져서 피가 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각질을 없애려다가 피부의 방어막까지 함께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발을 단 며칠 만에 악화시킬 수 있는 발각질을 폭발시키는 세 가지 최악 습관을 먼저 폭로하고 반대로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잘 모르는 쌀뜨물과 베이킹소다의 황금 사용 공식을 끝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미용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사용할 두 발을 통증과 균열로부터 구해줄 가장 현실적인 생존 지침서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깨끗하게 하려고 발을 열심히 씻고 관리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년 넘게 사용한 발 뒤꿈치 피부는 여러분의 마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발 뒤꿈치는 현관앞 매트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매트가 두껍고 탄탄해서 먼지가 묻어도 툭툭 털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 피부의 기름기와 수분이 줄면서 매트가 마르고 얇아져요. 작은 자극에도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더러움이 끼기 쉬워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트를 칼로 긁는 게 아니라 먼지를 부드럽게 털고 섬유가 마르지 않게 코팅해 주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도 똑같습니다. 각질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든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을 칼로 뜯고 뜨거운 물에 오래 불리고 거칠게 문지르면 피부는 위험하다 고 판단해서 각질을 더 두껍게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밀수록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최악의 습관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발각질을 폭발시키는 첫 번째 습관, 뜨거운 물에 오래 족욕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이 거칠면 무조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급니다. 불려야 잘 밀리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60대 이후 발 뒤꿈치에겐 피부 장벽을 녹이는 행동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면 피부의 보호막이 벗겨지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각질이 더 하얗게, 더 두껍게 생깁니다. 특히 겨울철에 1020분씩 뜨거운 족욕을 자주 하시면 그때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다음 날부터 하얗게 일어나고 쩍쩍 갈라지는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족욕은 짧고 미지근하게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젖은 상태에서 박박 밀기입니다. 발을 불린 뒤 젖은 상태에서 각질 제거기로 박박 미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젖은 피부는 겉이 말랑해 보일 뿐 사실은 더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강하게 밀면 각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상 피부까지 같이 벗겨져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면
피부는 그 자리를 보호하려고 각질을 더 올립니다. 결과는 뭘까요? 오늘은 시원한데 일주일 후에는 더 두껍고 더 딱딱한 뒤꿈치가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보습 없이 끝내기입니다. 각질을 정리하고 그냥 양말 신거나 대충 물기만 닦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각질을 정리했다면 피부는 지금 마른 흙바닥처럼 갈라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보습을 안 하면 피부는 더 빨리 말라서 각질은 더 생기고 갈라짐은 더 깊어집니다. 즉, 각질 관리의 승부는 밀기가 아니라 보습으로 끝내느냐에서 갈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각질을 악화시키는 습관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안전하게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갈라짐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쌀뜨물과 베이킹소다의 황금 사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쌀뜨물은 자극 없이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쌀뜨물은 어르신들께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쌀뜨물에는 전분 성분이 남아있어서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자극을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 각질을 때려서 떼는 방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쌀뜨물 족욕 황금 공식은 미지근한 쌀뜨물로 710분 이내로 주 23회로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마무리로 수건으로 톡톡 닦고 절대 박박 밀지 않고 바로 보습하기입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뒤꿈치가 하얗게 일어나던 게 확실히 줄어듭니다. 베이킹소다는 딱딱한 각질을 느슨하게 만드는 보조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각질이 특히 딱딱한 분들께 보조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많이 넣으면 좋다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많이 넣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족욕 황금 공식은 물 2리터 기준으로 베이킹소다 1작은술에 57분만 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쌀뜨물과 베이킹소다는 각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각질이 심해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합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딱 한 가지 루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짧게 불리고 살짝 정리 보습으로 덮기입니다. 쌀뜨물 족욕이나 베이킹소다 족욕 그 다음으로 발각질로 하얗게 뜬 부분만 아주 살짝 정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크림 또는 오일을 듬뿍 바르러 면양말 신고 취침하세요. 이 루틴을 딱 3일만 해보셔도 갈라짐과 하얀 각질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민간요법을 멈추고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갈라져 피가 나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는 무좀, 습진, 당뇨성 피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걷고 뛰고 서서 일하며 두 발로 버텨오신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각질을 억지로 밀어 없애는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걷기 힘든 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쌀뜨물과 베이킹소다를 올바르게 쓰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통증 없는 발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발을 밀지 않겠습니다. 부드럽게 관리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여행길, 산책길, 시장길에서 두 발로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